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김웅철 변호사고요. 개인 법률사무소 지금 운영하고 있고 변호사 된 지는 5년 차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월급쟁이 변호사로 한 1년 반 정도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의 바로 개업을 한 상태라서 좀 개업한 지는 한 2년 남짓 되었고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물리랑 철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처음에 진학이라고 하나요? 네. 그쪽을 선택하신 뭐 이유가 있을까요? 저 물리 전공한 거는 원래 당연히 당초에는 이제 물리학자로서 성공을 하고 싶어서 진학을 했던 거고, 물리학과 가서 공부를, 사실 대학교 가서는 처음에 잘 열심히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좀 열심히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뭐 저의 능력의 부족인지 몰라도, 왠지 물리 공부랑 이렇게 잘 맞는다는 느낌이 점점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뭐랄까요, 좀 사회 참여적이고 좀 액티브한 일을 하고 싶어 했었어가지고, 점점 이렇게 물리 전공과는 멀어지고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러면은 철학 쪽으로 전과를 하신 거예요? 아니요, 복수 전공을 하신 거예요? 아, 그 얘기가 길어가지고 자른 건데, 제가 이제 물리를 전공하고, 제가 조금 더 이제 자연에 대해서, 학문에 대해서 공부하기보다는 사실 뭐 인간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를 더 원했던 거를 이제 깨닫게 됐었고, 이제 물리라는 학문이 아시다시피 이제 되게 추상적인 학문이잖아요. 문과 학문이 물리학에 해당하는 게 이제 철학이었고, 그래서 제가 약간 추상적인 이런 언어를 다루는 걸 좋아해서 이제 문과로 가면은 뭐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서 복수 전공 형식으로 해가지고 철학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이게 그래도 사람이 어떤 과를 전공했고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게 좀 보이는데 사실 제가 처음 네네. 들었을 때는 되게 생소했거든요. 네. 물리랑 철학이랑 넘어가서 결국에 또 변호사까지 하셨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변호사 공부하실 때 이렇게 철학이랑 물리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레벨에서는 당연히 연관이 하나도 없고요. 근데 약간 추상적으로 좋게 얘기하면은 뭐 논리적 사고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형식으로 해서 뭐 사람들이 도움이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구체적으로 법은 결국엔 암기가 많고 적용할 때는 결국에는 그냥 뭐 문과적인 학문이라서 굳이 철학과 물리에서 배웠던 학문 자체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도움되는 경우는 저는 없었어요. 그러면은 변호사 쪽을 진로로 선택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그 물리를 원래 전공을 했었는데 이제 연구 대상에 대해서 이제 잘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철학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철학의 장점이라고 느껴졌던 그런 추상적인 레벨의 학문이라는 것이 오히려 좀 사회의 좀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철학 같은 경우에는 뭐 담론 자체가 되게 거대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뭐 100년, 200년 혹은 뭐 1000년 이런 식으로 되게 길잖아요. 근데 제가 오히려 느꼈던 거는 제가 역량을 펼치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뭐 갈등이나 분쟁이나 다툼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철학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이기보다는 통념상 좀 더 추상적이고 뭐랄까 좀 연구하는 이런 학자적인 그런 아카데믹한 부분이어서 오히려 그게 잘 안 맞는다고 느껴가지고 그 철학이 약간 구체적인 레벨의 학문이 이제 법학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학을 하면은 좀 더 구체적인 레벨에서 내가 일을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로스쿨로 진학을 하게 됐고, 우선은 뭐 변호사를 하면은 기업 분쟁에 대해서 혹은 뭐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가까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겸사겸사 변호사 일 하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그렇게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로스쿨 진학할 때 어떤 과든 다 진학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원칙적으로 제한은 없고, 다만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 당연히 자기의 그런 백그라운드나 환경, 지금까지 했던 경험들을 잘 이제 자소서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매력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구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약간 스토리텔링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로스쿨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떤 거예요? 자소서를 제외하고. 학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좋은 로스쿨을 가려고 하면은, 학점이 진짜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진학을 한 거는 좀 오래 전이어서 지금 트렌드를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미니멈으로 학점이 굉장히 좋지 않으면은, 요즘 또 학점이 친구들이 되게 다 좋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서울대 로스쿨, 뭐, 혹은 뭐, 연대 고대 로스쿨 가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학점이 매우 받쳐주지 않으면은, 지원해봤자 어차피 속칭 말해서 광탈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연히 뭐 서울대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뭐 흠결이 있으면 안 되겠죠. 뭐 그 로스쿨 진학하는 리트라는 시험도 엄청나게 잘 봐야 되고, 뭐 영어 시험도 잘 봐야 되고, 사실상 뭐 모든 것을 빼어나게 다 잘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 학점이 낮아버리면은 이제 좋은 로스쿨은 잘 가기 어렵다. 이런 것들이 좀 대세가 되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순수 학문 쪽이잖아요. 사실 물리나 철학 쪽이.
네. 그쪽은 이제 취업이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변호사를 하고 계시지만 이제 보통은 좀 어떤 식으로 취업을 하는지가 궁금해요. 물리학과요. 네, 물리학과나 철학과나. 제가 상대적으로 잘 아는 부분은 이제 물리학과인데, 물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취업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반도체에서, 보통 뭐 삼성전자에서 많이 그 서울대 물리학과 친구들 채용을 하고, 더불어서 뭐 학계에 계속 남는 친구들도 있죠. 뭐 연구를 한다든지, 혹은 뭐 유학을 간다든지, 또 특이 케이스는 유학 가가지고 뭐 해외에 있는 그 직장을 잘 잡아가지고, 뭐 미국이라든지 캐나다에서 취업한 친구들도 있고 하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취업 자체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철학과는 사실 제가 이제 철학과 친구들이 많지는 않은데 철학과에서 이제 로스쿨 진학한 친구들도 조금 있고 아니면 학문을 계속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었는데 월급쟁이 변호사로 잠깐 일을 하셨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로스쿨을 졸업하기만 하면은 뭐 월급쟁이 변호사가 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편인가요? 아, 네. 로스쿨을 졸업하면은 이제 공통적으로 변호사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그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은 작은 로펌이든 어디든 합격을 하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월급쟁이 변호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월급쟁이 변호사 자체가 되는 것은 어렵지는 않고 다만 이제 얼마나 좋은 직장을 잡느냐 이런 것들이 진짜 관건이죠. 그래가지고 다들 이제 요즘엔 유행이 오히려 사내 변호사들이 되게 유행이거든요. 소위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도 좋고 송무 변호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되게 그 워크로드가 빡세요.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이게 힘드니까 사내 변호사가 많이 각광받고 있는데 좋은 직장을 잡으려고 다들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창업을 따로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아, 그 개업을 한 거요. 그 변호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전문직이라서 의사든 뭐 변호사든 변리사든 이제 개업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가 좀 자유롭게 자기 시간을 쓸 수 있고 더불어서 자기의 영업 역량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제 월급쟁이 변호사는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업을 결심하게 됐고 더불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변호사도 그 사업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트업 같은 걸 하고 싶었는데 이것도 또 어떤 종류의 의미에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경험해 본다는 의미에서 제가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개업을 하게 되었어요. 변호사 개업이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후배들한테 한마디를 해줬으면 하는데 물리과 후배들을 네. 위해서 한마디를 해줘야 될지 변호사를 꿈꾸는 후배들을 위해 한마디를 해줘야 될지 그게 감이 잘 아, 안 오네요. 아, 오히려 변호사를 꿈꾸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나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직업 자체가 저희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물리과 후배님들은 이제 오히려 이제 그쪽에 특화된 뭐, 그 삼성전자라든지 혹은 뭐 학계에 남는다든지 그쪽 아마도 주로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고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경험한 부분은 아니니까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오히려 로스쿨을 진학을 생각하신다던가 하면은 이미 또 로스쿨 진학하신 분은 또 다르긴 한데 로스쿨에 진학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저희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게, 그 진짜 법조인이 되고 싶으면은 저는 오는 걸 추천하고, 그냥 단지 돈 버는 수단으로서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요즘엔 변호사가 그렇게 진짜 좋은 직업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나름 존경도 받고 뭐 괜찮은 직업이긴 하지만 옛날에 비하면은 사실 이제 소위 뭐 대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좋은 기업들도 되게 많아졌고 하기 때문에 그 로스쿨 3년도 더 써야 되잖아요. 돈도 쓰고 시간도 써야 되고 하는데 그 법조인 자체에 대해서 약간 그런 소명의식이 없다고 하면은 그 직업 자체에 대해서 꼭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없다고 하면은 그 로스쿨 재학하는 기간을 버티기도 쉽지가 않고 또 이제 로스쿨 끝나고 나서 변호사 시험도 요즘에 한 50% 합격률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진학하기 전에는 뭐 두 명 중에 한 명이 붙는 거니까 뭐 쉬워 보이긴 할 수 있지만 막상 이제 들어가 보면은 또 이제 주관적으로 겪어보면은 또 이게 또 하나의 이제 장애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극복할 수 있는 장애물이겠지만 이제 힘든 부분도 있고 또 나와서도 시장이 이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일은 빡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자기가 상대적으로 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진짜로 변호사라든지 뭐 혹은 뭐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싶은 분이 이제 진학을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